운전은요, 주차도 마찬가지고 운전도 마찬가지고 주차도 마찬가지예요. 주차 운전은요, 좌들고 각도게 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주차하시려면 내가 주차하려고 마음먹은 칸 옆에 50cm에서 1m 정도 떨어지고, 50cm에서 1m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눈으로 봐서 알 수 있어요? 모르시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좌들고 각도게 들고 운전을 하는 게 아닌데 자꾸 50cm에서 1m 떨어지고 45도 틀어서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초보 탈출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주차도 마찬가지로 차에서만 설명을 하면 너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이론 수업하고 요거랑 똑같은 설명을 차에서 다시 한번 더 하는 영상을 또 제가 요 다음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주차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차.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중요한,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중요한 설명들이니까 잘 듣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차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주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차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두는 거예요. 주차는 카테고리 따로 두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주차는 뭐냐? 그냥 후진하는 방법이에요. 후진하는 방법. 주차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둘 게 아니라 주차는 그냥 후진하는 방법만 알면 주차는 무조건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후진하는 방법을 오늘 한번 배워볼 건데, 자, 후진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후진하는 방법은 직진하는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자, 왠지 이해가 안 되시죠? 보세요. 자, 후진하는 방법은 직진하는 방법이랑 똑같다. 왜냐하면요, 자, 이 차가 이쪽으로 갈 거예요. 핸들 어디로 돌려야 되죠? 자, 핸들 왼쪽으로 돌리죠. 왼쪽. 자, 이 차가 이쪽으로 갑니다. 핸들 어디로 돌려야 돼요? 오른쪽으로 돌리죠. 자, 그럼 후진으로 가볼게요. 이쪽으로 갑니다. 핸들 오른쪽으로 돌려야 돼요. 오른쪽 똑같이 오른쪽 돌리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자, 그럼 이쪽으로 가면 핸들 왼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후진이니까 뒤니까 거꾸로니까 거울로 보고 있으니까 반대라는 개념. 반대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반대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반대라는 개념이 아니라 후진하는 방법도 직진하는 방법이랑 핸들 방향은 똑같아요. 차가 오른쪽으로 갈 거면 핸들 오른쪽, 왼쪽으로 갈 거면 핸들 왼쪽.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오른쪽 사이드 미러에 보이는 그 장애물 혹은 기둥에 바짝 붙이고 싶으면 핸들 오른쪽 부딪힐 것 같으면 핸들 왼쪽으로 피하면 되죠. 이해되셨나요? 자, 주차라는 카테고리 따로 두지 말고요. 주차는 그냥 후진하는 방법. 후진하는 방법은 직진하는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를 깔고 가셔야 주차 자체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차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주차. 저도 이론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이론으로 알려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주차를 아무리 배우고 영상을 보고 이론을 순서 그대로 다 외우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순서만 외우고 그 말 그대로 이론만 외워서 그래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이론이 왜, 이래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단계는 이걸 하는구나.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는 이걸 하는구나 하는 왜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실수하지 않고 주차를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차하는 공간은 항상 일정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놓긴 했지만 제일 기본적이고 정형화된 주차장을 그려놓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좁은 골목길에도 주차를 해야 되고요. 꺾여있는 커브길에다가도 주차를 해야 되고요. 좁은 골목길이 아닌 원래 주차 공간이 아닌 차 한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다가 주차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따닥따닥 꽉꽉 차 있는 곳에도 주차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공간들에 주차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순서만 외워갖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 항상 그때그때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우고 순서를 잘 외우고 영상을 많이 보고 여기저기서 배우고 했는데도 주차를 할 때마다 왜 나는 안 되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순서만 외우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으로 자꾸 외우시는데 운전은요. 주차도 마찬가지고 운전도 마찬가지고 주차도 마찬가지예요. 주차 운전은요. 좌들고 각도게 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주차하시려면 내가 주차하려고 마음먹은 칸 옆에 50cm에서 1m 정도 떨어지고 50cm에서 1m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눈으로 봐서 알 수 있어요? 모르시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좌들고 각도게 들고 운전을 하는 게 아닌데 자꾸 50cm에서 1m 떨어지고 45도 틀어서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아주 이해만 하면 정말 쉽게 어떤 공간에도 주차 다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주차장에 이렇게 들어와서 주차할 칸에 이러고 무작정 가는 게 여기다 대야 되겠다. 무작정 와서 여기다 대야 되겠다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주차장에 들어오면 이 멀리서부터 이 빈칸들을 체크를 해요. 아, 나는 어디다 대지? 그죠? 자, 난 여기가 마음에 들어. 난 저기 기둥 옆에 대야 되겠다 하고 찍었어요. 그럼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뭐 영상 같은 거 보셨거나 다른 영상들 보셨거나 혹은 많이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주차할 칸 옆에 1m에서 50cm 붙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 잘 안 되죠. 자, 왜 안 되느냐? 여기에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시선 처리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붙어주세요 라고 하면 보통 이 옆칸에 이렇게 차가 있거나 그러면 그걸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그 차를 쳐다본다거나 아니면 기둥이 있으면 기둥을 쳐다보고 갖다 붙이려고 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붙으셔야 되냐면요, 여기에 주차할 거고 그 옆에 붙으려면 그 옆에 있는 장애물들을 보지 마시고요, 그 앞에 내 차가 쓸 수 있는 공간을 보세요. 이해되세요? 자, 이 공간을 쳐다보고 내 차를 거기다가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은 여기서부터 이미 멀리서 체크하시는 거예요. 50cm에서 1m라고 했는데 몇인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이만큼이겠다. 내가 이만큼 뛰고 싶으면 이렇게 되시면 되고요. 선에 바짝 붙이고 싶으면 여기 이렇게 쳐다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다가가셔야 똑바로 설 수 있어요. 그러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무슨 실수를 하냐면 이 장애물을 보면서 붙이다 보니까 항상 차는 이렇게 삐딱하게, 혹은 오다 보니까 붙이려고 오다 보니까 너무 가서 나 저거 떼내야 되는데 이렇게 삐딱하게, 이미 여기서 이렇게 삐딱하게 서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첫 번째, 내가 주차할 칸 옆에 붙어준다. 주차할 칸 옆에 붙어준다. 어떻게? 그 옆 공간을 보고 거기에다가 시선을 두고 와서 붙어준다. 항상 여기서부터 난 여기다 대야 되겠네 하고 내 차가 쓸 수 있는 공간 네모를 그려서 그 중앙을 쳐다보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붙어준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가기 전에 이거 붙어준다 설명드릴게요. 이거 왜 붙어주는 건지 아세요? 자, 왜 붙어주냐? 우리는 주차를 뒤로 해야 됩니다. 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세요. 진짜로 뭐 차를 크레인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턱 하고 돌려주면 좋겠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직접 돌려야 돼요. 이렇게 있는 차를 뒤가 내 주차칸을 향하게끔 돌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왜 붙어주냐면 내 차를 돌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붙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런 곳이 아닌 이런 허허벌판에 여기다 주차할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서 있어요. 바짝 붙을 필요 있을까요? 없겠죠. 그냥 주차할 칸 여기 있으면 대충 와서 대충 돌리시면 돼요. 왜? 돌릴 공간 넓으니까. 근데 이런 정형화된 주차장들은 앞에 차들도 있고 좁기 때문에 바짝 붙어서 돌릴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이해 못하신 분들은 심지어 무슨 짓까지 하냐면 이중 주차돼서 여기 차가 이렇게 턱 하고 서 있는데 이렇게 와서 여기 주차하겠다고 이렇게 붙어요. 돌릴 수 있어요? 못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순서가 아닌 왜 그렇게 하는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붙어주는 이유는 내가 돌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자, 그러면 아주 좁은 곳, 돌릴 공간이 별로 없는 곳, 그런 곳들은 바짝 붙어줘야 되겠네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혹은 넓은 곳에 가면 그렇게 바짝 붙어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없어요. 바짝 붙을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여기 와서 이렇게만 와도 된다는 거예요. 붙지 않고. 왜? 이쪽으로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돌리면 되니까. 이해되셨죠? 다음 첫 번째, 붙어준다는 돌릴 공간을 확보해준답니다. 돌릴 공간을 확보해주기에 붙어준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돌릴 공간 확보했으니까 돌릴 건데, 자, 우리 여기서 항상 어깨선을 주차칸에 맞춰줘라, 사이드 미러를 주차선에 맞춰줘라, 끝선에 맞춰줘라 하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주차할 공간 안에 내 몸이 들어와 있으면 돼요. 다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주차칸을 절반을 이렇게 뚝 잘라서 들어오자마자 보다는 조금 지나치듯 깊숙하게 들어와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선 굳이 안 맞추셔도 괜찮아요. 선에 어깨선 딱 맞추려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왔으면 돌려주시는 거예요. 쭉. 자,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자, 쭉 돌려주는데 어디까지 돌려주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정형화된 주차장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냥 무조건 앞에 차 혹은 차가 없다 하더라도 있다고 생각하고 주차선 있죠. 자, 앞에 차 주차돼 있다 생각하고 부딪히기 전까지 바짝 당겨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자, 요거 바짝 당기는 법은 제가 요 저번 시간에 차폭감 영상 알려드렸죠. 차폭감에 보시면 주차장에서는 라이트 같은 거 보셔도 괜찮고요. 차폭감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요거 붙이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바짝 붙여줍니다. 자, 왜 이렇게 붙이냐면 붙이고 나서 요 사이드 미러로 내가 들어갈 칸을 봐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사이드 미러 상으로 봤을 때 여기 기둥이 있겠네요. 요 기둥이 여기를 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시야 안에 들어오니까 기둥에 자 사이드 미러 시야에 저 노란 기둥이 이렇게 들어오고 내 뒷문 손잡이가 있어요. 이 사이 공간 자, 요 사이 공간 제일 중요해요. 주차에서 가장 중요한 차를 돌린 다음 내 사이드 미러로 봤을 때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 옆에 있는 차 또는 기둥 같은 기준 내가 처음에 주차하려고 잡았던 이 기준 가장 중요합니다. 그 기준과 내 차 뒷문 사이에 뒷문 손잡이 사이의 공간 요게 거울상으로 봤을 때 엄지손가락 한마디에서 하나 정도 혹은 2에서 5cm 정도 거울상으로 해요. 되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자 한마디에서 하나 자 2에서 5cm 요거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거울로 봤을 때 내 차 뒷문 손잡이와 내가 기준으로 잡았던 기둥 사이에 공간 개념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이거 공간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보세요. 제대로 못 돌려서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밖에 못 돌렸어요. 확 못 돌렸어요. 그럼 저 기둥은 사이드 미러에 보이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반대로 너무 과하게 확 돌렸어요. 그러면 기둥과 우리 차 뒷문 손잡이 사이에 공간은 없어요. 자 우리 차 뒤에 기둥이 와버리죠. 이런 공간 개념이라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요 두 가지 경우만 아니면 그냥 대충 돌려서 아 내 차 뒷문 손잡이 여기 있고 기둥 저기 있네 요것만 체크되면 무조건 끝난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는 무조건 기둥에 붙어서 주차하면 끝나요. 자 그럼 기둥에 붙으려면 자 어떻게 되죠? 여기서 후진으로 기둥에 붙으려면 핸들 어디로 돌려야 되죠? 기둥 쪽 어느 쪽이에요? 운전석 쪽 왼쪽으로 돌리죠? 왼쪽으로 핸들 쭉쭉쭉 돌리면서 그냥 들어가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되게 쉽게 설명이 끝났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건데 왜 안 되냐면요 정확하게 저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 하셔서 그래요. 자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는 후진으로 주차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후진으로 주차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왜 후진으로 주차하는지 아세요? 자 요거에 대해서 아시면 운전하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세요. 자 갑자기 다른 설명을 하는 것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요 차 여기서 이쪽으로 나갈 거예요. 왼쪽으로 나갈 건데 이 기둥 신경 써야 될까요? 안 써도 될까요? 거의 10명 중에 8분은 자 여기 기둥 신경 써야 될까요? 안 써도 될까요? 10명 중에 8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경 써야죠. 왜? 나가다가 뒤가 여기를 때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정말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쪽으로 나갈 거면요 우리가 핸들을 이 기둥 쪽으로 돌리지 않는 이상 우리 왼쪽으로 나갈 거니까 핸들 왼쪽으로 돌리겠죠. 절대 뒤는 여기를 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자동차는 무게중심이 제 손가락 보세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하면 안 되겠다. 자 무게중심이 제가 손으로 짚고 있는 여기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가 아니라요 자동차는 무게중심이 뒷바퀴 쪽에 있어서 컴퍼스처럼 앞머리를 흔들고 다닙니다. 이해되시나요? 차는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가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핸들을 돌려도 뒤는 저쪽으로 절대 빠지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이것 때문에 주차를 뒤로 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뒷문 손잡이와 기둥 사이의 공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왜 이것 때문에 주차를 뒤로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앞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요. 쭉 와서 차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여기 잡고 있는 거예요. 쭉 와서 나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공간 보이네? 돌리다 보면 이렇게 해서 부딪히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방 주차는 공간이 넓은 곳에서
차를 완전히 다 돌려서 일자로 넣을 수 있을 때, 그리고 뺄 때도 어떻게? 핸들 여기서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자로 다 빼서 핸들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이 나올 때, 이 공간이 널찍하게 나올 때 전방 주차를 해주시는 거고요. 우리 정형화된 주차장들이라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차하는 그런 주차장들은 공간을 그렇게 확보를 안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돌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요거 이해하고 나면 주차하는 거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전방 주차 뭐가 있죠? 타워 주차장. 타워 주차장들이 있는데, 타워 주차장들은 공간이 넓어서 그냥 처음부터 주차장 안에 일자로 만들어서 쏙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실내에 있는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실내에 있는 타워 주차장들 보면 어떤 게 있죠? 공간이 좁으니까 뭐가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동그란 발판. 발판이 올리면 경비 아저씨가 쏙 한 다음에 이거 돌려주잖아요. 윙. 그게 무게중심을 가운데로 옮겨서 차를 이렇게 좁은 곳에 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후진으로 주차할 건데 다시 이 전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그래서 후진으로 무조건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거랑 저 뒷문 손잡이랑 요거 공간이랑 사이에 저게 뭐가 중요하지? 잘 보세요. 요거 이제 개념 아셨으면 여기서 핸들 과하게 감아서 여기 기둥에 부딪히지만 않으면요, 부딪히지만 않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진입만 시키면요, 우리 차 뒷문 손잡이 뒷범버 여기 기둥 넘어갔죠? 주차 끝난 거예요. 왜? 핸들 감으면 차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일자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서 완벽한 주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완벽한 주차. 자, 완벽한 주차는요, 칸 정중앙에 이렇게 딱 맞춰서 딱 들어오는 게 완벽한 주차가 아닙니다. 자, 완벽한 주차는 무조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자, 세 가지 조건.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칸 안에 들어와서 바퀴가 4개 다 선을 밟지 않는다입니다. 그럼 바퀴가 선을 밟지 않으면, 선만 밟지 않았다면 조금 삐뚤어지든 한쪽으로 좀 쏠리든 이렇게 되든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선만 안 밟으면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조건. 자, 운전자가 차문을 열고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차문 열리네 이거. 왜 열리는지 몰랐는데. 응? 자, 예를 들어 여기도 안 됐어요. 이 차문 열려야 돼. 운전자가 문 열고 내릴 수 있어야 돼. 문 열리죠? 자, 그 다음 반대로 옆에 차가 대져 있었다면, 난 지금 여기다 와서 주차를 했는데 선도 안 밟았고 조금 삐뚤긴 하지만 선을 안 밟았어. 그런데 차문 열려. 차문 열 수 있어. 그리고 반대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내 우측에 대져 있던 차가 차문을 열고 탈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선 밟지 않고, 바퀴 내가 선을 밟지 않는다면 조금 삐뚤어거나 한쪽으로 쏠려도 상관없고, 내 차문 열리고 내 옆 차문 열린다면, 운전석 문 열린다면 그냥 완벽한 주차예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꼭 선 중앙에 딱 갖다가 맞추려고, 그죠? 잘 대놓고 그거 맞추겠다고 수정하다가 옆에 거 긁어요. 자,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 세 가지 조건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주차하기 좋은 자리는 어딜까요? 주차하기 좋은 자리는, 일단 첫 번째로 이런 데 오시면 지금 여기 칸 안에서 주차하기 좋은 자리. 자, 다 빈 자리예요. 다 빈 자리고 지금 차 대져 있는 자리예요. 자, 주차로 들어왔어요. 어디가 좋은 자리일까요? 초보 운전자들 열이면 열다 요런 데다 넣으려고 그래요. 요런 데. 그죠? 왜? 옆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운전하기, 주차하기 더 힘들어요. 주차하기 좋은 자리는 기둥 옆자리입니다. 기둥 옆자리. 제가 이 영상 보고 나서 기둥이 있는 주차장, 지하주차장 들어가서 한번 좀 많이 비어있다면, 여유 있는 곳이라면 한번 봐보세요. 차들이 어디 대져 있나. 다 기둥 옆에 대져 있어요. 왜? 기둥 옆에다가 대시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 다 무시하고 그냥 기둥에다 바짝만 붙이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바짝만 붙이면. 왜? 기둥 뒤로는 무조건 문 열고 내릴 수 있고요. 자, 이쪽으로 가면, 자, 운전석 옆으로 기둥이 오면 기둥 뒤로 무조건 운전석 문 열고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쪽으로 기둥이 가면 옆에 차가 없기 때문에 바짝 붙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바짝 붙었으니까 여기 옆에 차가 있더라도, 반대편에 차가 있더라도 내릴 공간은 굉장히 넓어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세 칸 비어 있다고 해서 정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자꾸 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기둥 같은 기준이 있는 옆자리에다 대세요. 자, 처음부터 한번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차장에 들어오면 내가 주차할 칸을 설정을 한다. 주차칸은 이런 기둥 같은 기준이 있는 옆자리가 더 좋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내가 주차할 칸에 붙어줘야 되는데 그거 붙을 때는 이런 장애물들을 쳐다보고 가서 붙지 말고 그냥 그 앞에 내가 저기 붙으려면 여기에 쓰면 되겠구나 하고 그 가상의 공간을 보고 와서 붙여준다. 이 붙는 이유는 이렇게 차를 두 번째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돌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붙여준다. 그 다음 차를 돌려주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리느냐. 주차칸에 내 몸이 들어오면 그냥 아무 데서나 상관없다. 여기도 상관없고 여기도 상관없고 다만 돌리고 난 후에 내 사이드 미러로 내가 주차하려고 하는 쪽 사이드 미러로 내 차 뒷문 손잡이와 내가 기준으로 잡은 저 기둥과 혹은 차와 그 내가 기준으로 잡은 사물과 뒷문 손잡이 사이에 공간을 확인한다. 공간을 확인해서 그 공간 개념이 이론상으로는 2에서 5cm 엄지손가락 한마디에서 하나가 되게 만든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공간 개념만 있으면 그 공간이 사라져서 부딪히지 않도록 최대한 그 기준 쪽으로 핸들을 돌려서 바짝 붙어준다. 그러다 내 차 뒷문 손잡이가 기둥을 지나치면 그냥 그 기준 쪽으로 핸들을 끝까지 돌리면 차는 일자가 된다. 일자가 되고 나면 양쪽 사이드 미러로 바닥에 차선 한 번씩 확인하고 그대로 쭉 들어가 준다. 그럼 주차 끝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차는 이렇게까지 한번 배워봤고요.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만 완벽하게 이해하셔도 모든 환경에서 주차를 하실 수 있는데 아마 부족하실 거예요. 이 영상만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하시기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꼭 차에서 직접 똑같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거울과 정면 시야와 그리고 차 외부에서 보는 시야까지 해서 주차 영상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릴게요.